바이든 행정부가 고깃값을 잡기 위해 규모가 작은 육가공업체를 지원해 경쟁업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가 진단키트가 거의 동났지만 겟로만닷컴 등 일부 회사들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식당 등 서비스 업계와 공중보건 분야 등의 코로나 추가 지원이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취업 조건을 두고 처방약 값은 연간 $2,000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집중 조율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2에서 3인치의 폭설이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이 최고 60%에서 40% 초반까지 추락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밥상 물가, 그중에서도 육류값부터 잡겠다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가공업체를 지원해 경쟁업체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체 소고기 유통량의 85%를 생산하고 있는 대형 가공업체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We're going to invest $1 billion in new and expanded meat and poultry processing capacity, funding that was included in the American Rescue Plan to revive our economy.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부터 밥상 물가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인데 우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고깃값부터 잡겠다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대폭인 6.8% 급등했고 그중 미국인들이 매일 소비하는 육류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육류 가격은 평균 17% 올랐는데 그중 소고기 가격은 21%나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고깃값을 잡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규모가 작은 육가공 업체를 지원해 시장의 경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기본적으로 이번 육류 가격 폭등이 대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타이슨스 푸드 같은 4개의 대형 육가공 업체가 미 전체에 유통되는 소고기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의 대형 육가공 업체에 의해 소고기 값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 비판했습니다. I've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Capitalism without competition isn't capitalism. It's exploitation. 대형 육류 가공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깃값 인상은 노동력 부족과 공급 병목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타이슨스 푸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가격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법이 너무 단순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육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어 다급해진 만큼 앞으로도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 환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자 코로나 검사를 원하는 미국민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가진단기들이 거의 동나버려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겟로만닷컴 등 일부 회사들에서는 아직 온라인으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하루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넘어서자 PCR 검사와 함께 집에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나 미리 예약하고도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도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즉석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거의 동나버려 현재는 사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내 약국 체인점들과 대형 소매업체들에서는
2번 검사할 수 있는 자가 진단기 키트 하나에 $25 이하로 4-5개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VS, 월마트, 크로거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사려고 해도 완전 동나버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직 살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소식이 미 주류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갤로만닷컴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온고라는 자가진단 키트를 살 수 있습니다. 로만 회사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온고는 2번 테스트하는 한 박스를 $30에 살 수 있습니다. $30를 내고 사면 4일 내지 닷새 안에 무료로 배송해준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온고라는 자가진단기로 코로나 검사를 스스로 실시하게 되면 단 10분 만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만 회사의 자가 코로나 진단기는 약국 체인점 등에서 판매해온 홈테스트기가 대체로 $24 안팎인데 비해 약간 비싸지만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미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유명 약국 체인점들과 대형 소매업체들에서 자가 진단 키트가 거의 동나버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로만 회사와 같이 아직 재고가 있어 살 수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알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로 워싱턴 정치권에서 식당 등 서비스업계와 공중보건 분야 등의 수백억 달러씩의 추가 지원이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진단기, 먹는 치료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식당과 운동시설, 공연장 등 서비스업계에 $680억 달러 추가 지원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감염자들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자 워싱턴 정치권이 크게 우려하며 긴급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상하원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갖가지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안을 제시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메릴랜드 출신 벤 카딘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미시시피 출신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다시 타격 입고 있는 식당과 실내운동시설, 공연장과 마이너리그 스포츠팀 등에 $68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비즈니스 구제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두 상원의원들은 중도파 초당파들인 민주당의 버지니아 출신 마크 워너, 워싱턴 출신 마리아 컨트웰 상원의원, 공화당의 메인주 출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들과 손잡고 추가 특정업계 지원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탄 이후부터 4일까지 열흘여 동안 15,000편을 취소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레이 상원 세출위원장은 연방정부가 부스터까지 백신을 무료 배포해온 데 이어 자가 진단기 5억 개, 먹는 치료제 1,000만 복용분도 차질 없이 제공하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는 $800억 달러의 코로나에 대비한 예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당의 연방상하원 의원들 80여 명은 $17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지구촌에 백신 공급을 늘려 델타와 오미크론 등 재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연방상하원 의원들은 타겟티드, 즉 특정 구호 패키지를 마련하되 일부는 신규 예산을 추가하고 일부는 기존에 승인받은 구호자금 가운데 쓰지 못한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시 예산이 2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오미크론에 따른 감염 사태가 얼마나 악화되고 경제에 어떤 타격을 가하는지를 파악하고 긴급 추가 구호 패키지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연방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면 손질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조건을 두고 처방약 값은 연간 $2,000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포함시키려고 집중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단연 연장하되 부모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처방약 값은 연간 $2,000까지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민주당 진영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3월로 지연되는 것은 물론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미국민들과 민주당 진영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들부터 다시 포함시키려 집중 조율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대폭 바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는 민주당 결집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축소 조정하되 지지가 높은 방안들부터 우선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상원에서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므로 그들이 강조해온 제한 조건들을 수용해 새로운 내용의 방안들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 또는 $300씩 지급해온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부모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집중 조율되고 있습니다. 대폭 손질되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요구를 반영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단연으로 연장하되 부모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받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대해 1년 대신 단연 연장하되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이 세제 혜택을 받을 대상을 연간 소득이 홀부모 6만, 양부모 $12만 이하로 낮추며 부모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부과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과하는 대신에 한두 가지만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메디케어에서는 커버를 청력, 시력, 치과로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인기 높은 처방약 값을 낮출 수 있는 연간 한도액 설정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연간 처방약 값이 $2,000까지만 부담하도록 상한선을 둬 실질적으로 약값을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폭탄을 피해주려는 방안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새에도 처방약 400여 가지의 약값이 평균 4.9% 인상됐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 석탄업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천연가스에서 푸른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기술 회사들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고 12인치의 눈폭풍에 강타당해 교통 대란을 겪었던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2에서 3인치의 폭설이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눈폭풍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각급 학교들이 금요일까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주말 출근길이나 여행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이번 주에만 두 번째 폭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갇히는 악몽을 안겨줬던 월요일 눈폭풍보다는 덜하겠지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2에서 3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눈폭풍은 북버지니아 남부를 중심으로 10 내지 12인치나 되는 폭설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눈은 적설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기온이 20도 내지 30도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빙판길을 잃어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원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1푸트나 되는 대폭설을 경험한 데다 95번 고속도로에서는 하루 이상 도로에 갇히는 악몽까지 겪었습니다. 특히 95번 고속도로의 스태포드 카운티에서 프레드릭스버그 사이의 48마일 구간에서는 남쪽과 북쪽 양방향 도로가 완전 마비되는 바람에 수백 대의 차량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4시간 이상 갇히는 악몽을 겪은 바 있습니다. 95번 고속도로의 통행은 하루 이상 지나 다시 재개됐으나 우회도로인 1번 국도가 부분 마비되는 등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트러커들은 95번 고속도로 마비를 피해 1번 국도로 들어섰다가 거의 전면 마비돼 옴짝달싹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월요일 눈폭풍으로 개학을 3, 4일 미루고 있는 워싱턴 일원의 공립학교들은 2, 3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경우 수요일 늦게나 목요일 잠시 문을 열었다가 금요일에 다시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폭풍에 강타당했던 버지니아의 스태포드 카운티와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의 공립학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학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